재작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부산을 찾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대만과 홍콩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사태 이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한때 2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6년 296만 명을 기록했던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는 239만 명으로 뚝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말 현재 20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대신 대만과 홍콩 관광객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3만 4천여 명이 부산을 찾아 지난해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대상 관광시장 다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 홍콩, 대만을 주 타깃으로 하여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쪽으로도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대만과 홍콩 관광객 30만 명에다 동남아 6개 국가를 합한 35만 명은 각각 중국인 26만 명을 훨씬 웃돕니다. 일본 관광객은 올 초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10월까지 45만 명이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초 반토막이 났던 중국 관광객도 올 들어서는 점차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일본과 중국에 의존해오던 부산 관광.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이제는 아시아 전역으로 그 무대를 넓혀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지역의 저소득층 치매 환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치매. 부산의 환자 수는 올해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오는 2045년엔 16만 5천여 명으로 3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치매 환자 가구 수는 지난 2011년 1,141가구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4,985가구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가 절반가량인 45%를 차지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건강관리라든지 영양에서부터 건강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치매 예방과 치료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하지만 부산은 광역센터 한 곳, 구군별로는 보건소 부설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해도 치매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돌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좀 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공동체가 치매 환자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 부산은 오는 2021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지역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특히 해외 영업이나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여파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던 노동자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분야 종사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작은 도서관이 속속 들어서지만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의 작은 도서관 253곳 중 하루 이용객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전체 20%라고 하는데요.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 책을 보유한 작은 도서관은 관련 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신문은 작은 도서관의 사서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영도구 재정비 촉진 구역에 현대사업단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도 제1재정비 촉진 5구역은 25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이르면 2020년 6월부터 여기에 4,400가구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산 도심에 빈 상가 점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노래방 사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5.7%가 줄었고 옷가게, 식료품 사업자, 슈퍼마켓, 분식점 등이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면이나 연산동 같은 도심에서 상가 공실률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신문은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매매가 줄면서 빈점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읽기였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나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이 3도에서 시작해 현재는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해안가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다시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과 창원이 9도, 거제는 1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비교적 높게 올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설립 10주년을 맞는 부산문화재단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비전 2030 토론회를 엽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행사를 올 한 해 정리하는 성과대회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6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금한 1,500만 원 상당의 건강나눔 실천 저금통을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우수한 실천 사례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주최하는 부산 지역 창업가 송년회 밤 행사가 오늘 오후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펼쳐집니다. 부산시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와 지역대학의 우수한 창업동아리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저마다의 창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여자 기숙사는 5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건물을 새로 짓고 또 최첨단 보안시설을 강화했지만 유사한 성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이 학교 남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했습니다. 여대생이 출입카드를 찍는 틈을 노려 뒤따라 들어온 뒤 복도에서 마주친 여대생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대생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신고 내용은 일단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의해서 제지당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숙사 안에서 어쨌든 잡으신 거네요. 네, 현행범 체포를 한 거죠. 1,380명을 수용하는 이 기숙사의 야간 경비원은 단 2명.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통행 금지로 경비원도 휴식에 들어가는데 기말고사를 앞두고 통금이 풀린 사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해당 기숙사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남학생이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학교 측은 노후 기숙사를 허물고 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여성 전용 기숙사를 지었지만 한 달도 안 돼 구멍이 뚫린 겁니다. 여자 전용 기숙사인데 남자가 들어온다는 자체도 보안이 많이 허술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단 많이 그런 보안 같은 게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학교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베트남 출신의 김나현 씨를 만나볼 텐데요. 김 씨는 이주민들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베트남 하이증성 출신인 김나연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 왔습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부산에서 중소기업 일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한 달 월급은 고작 30만 원, 최저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안 보고 저희 그냥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이 불려서 이제 아주 낮은 그 임금을 받고 함께 왔던 연수생 40명 가운데 37명은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감당하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 전화했을 때도 사장들이 잘 안 주려고 해요. 노동부까지 가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해결 안 되면 또 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링크 이주민 통번역 협동조합에 합류했습니다. 이주민이 주도하는 전국 최초의 통번역 수익 법인인데 전문 교육을 강화해 이주민의 자존감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내 실력은 살려서 이제 이중언어이라는 그 장점은 살려서 이제 사회에 뭐가 좀 기여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협동조합도 만들었. 이주민들의 노력과 함께 한국 사회도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주민 그다음에 다문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한국의 한 구성원으로 지금 더불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대부분. 김 씨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산지인 경주 천년 한우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또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 천년한우가 출범 11년 만에 해외 수출이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이달부터 경북에서는 최초로 첫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수출 물량은 연간 소 400마리분, 10톤 규모로 모두 1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국내 일반 도매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경주 천연한우 브랜드가 전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군부대와 서울시 학교급식 등 판로를 다양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년한우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올해까지 5년 연속 장관상을 받고 3억 원의 경영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한우를 개체별로 계획적인 교배를 통해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한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2+1
그 생산력도 증가하고. 얼마 전에는 경북 지역 최초로 농가와 유통망, 판매장까지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통합해 검증하는 해썹 황금마크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한우 사육 농가는 모두 3,700여 호로 소 6만 8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주 천년 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데 이어 첫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앞으로 한우 산지로서의 명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로 저시정특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8532 편이 결항되는 등 모두 2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전 10시까지 저시정특보가 예정돼 있어 운항 지연과 결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작업자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한 대학병원 응급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영업이사 38살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이제 생존자는 작업자 1명만 남았으며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심야 시간 교회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 50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모 교회 1층 카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돈을 훔치는 등 보름 동안 부산과 전북 지역 교회 3곳에 침입해 14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91대 76으로 승리하며 단독 3위를 지켰습니다. KT는 1쿼터 야투 성공률만 75%에 달하며 2쿼터까지 6점 앞선 채 전반을 마쳤고 3쿼터 들어 LG의 반격이 거셌지만 골 및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양홍석은 18득점 13리바운드로 홈경기 2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마커스 랜드리와 김민욱도 22점, 17점을 득점하며 활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1개 선거구의 당협위원장을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물갈이 대상으로 분류된 부산의 지역구는 중영도, 서동구, 부산진갑, 남구갑, 남구을, 북강서갑, 사하갑, 금정구와 기장 등 9곳이며 해운대갑과 해운대을 등 2개 지역구는 일반 공모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물갈이 대상 지역구에는 기존 당협위원장의 응모가 배제되며 일반 공모 지역구에는 기존 당협위원장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갈이 대상 지역구로 분류된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위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항 재개발 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적극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오는 19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과 부산역 일대를 찾아 재개발 사업의 가능성과 전망 등을 보고받고 해수부 내 기획단 신설을 최종 승인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내 조직 신설이나 개편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벌어들인 기술료를 지역 벤처기업 지원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발전은 첫 지원 대상으로 부경대 캠퍼스 창업벤처 K서포터 프로젝트 선정기업에 성장자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벤처기업 5개 회사에 연간 2천만 원을 지원해 신규 인력 채용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도울 예정입니다. 남구 주민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도시철도 트램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남구 용호동과 대연동 주민들은 지난 14일 도시철도 5-6도선 트램 유치 추진위를 만들어 국비 110억 원이 지원되는 트램 유치 공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2000년대 초부터 인구는 늘었지만 교통수단은 낙후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다며 경성대 부경대역부터 5, 6도까지 운행하는 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새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문제가 설 명절 전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들이 부산에 진출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마련하고 이들 가운데 4개 업체와는 부산의 공장과 사무실 등 신증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컨택센터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영화 제작과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부산시는 덧붙였습니다. 남구청이 추진하던 보건소 신축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남구청은 당초 남구 민방위 훈련장 부지에 복합청사를 지어 준공 20년에 가까운 낡고 협소한 현재 보건소를 오는 2020년까지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관련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 당시 116억 원으로 잡았던 건립 비용이 60억 원 이상 늘어난 176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분석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처음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양산시가 경남 지역에서 농어촌 대상 정부 공모 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양산시는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70%의 사업비를 부담해 시행하는 농어촌 개발 사업에서 올해까지 10여 년 동안 모두 21건을 유치해 8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8개 사업을 완료해 이미 354억 원의 예산 투입이 마무리됐고 지금은 총 사업비 307억 원 규모의 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함께 내년에도 3건의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도 지역의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부산의 해녀를 알리는 역할을 할 복합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영도군은 동삼동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영도 해녀 문화전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짓는 해녀 문화전시관은 제주 해녀들의 이주로 시작된 영도의 해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현재 100여 명 남짓 활동하고 있는 해녀들의 생업과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나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이 3도에서 시작해 현재는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해안가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다시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과 창원이 9도, 거제는 1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비교적 높게 올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